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언니, 나 의리 개공항 국주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언니, 2588 단골인가? 노래도 잘하네. 그렇다면 국주도 좌우로 정렬 2588 서울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 낙산사 대가 영곡에 넘어 강릉 경포대 삼촌 죽소루 울릉도 성인봉 태백산 오르다리 쳐서 내려 방방곡곡 원 없이 누비시라고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새 다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군대 내의 폭행 의혹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해병대에서 선임병의 구태에 시달리다가 가혹행위를 신고한 병사가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혹행위를 했던 선임병들은 전출됐지만 신고를 한 병사의 전출 요구는 묵살당하고 부대 내에서의 폭언과 이른바 기수열애와 같은 은근한 보복에 시달리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이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권위원회가 진입하게 들어갔고요. 해병대에서도 사령부 차원의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 측의 입장을 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가해자 측의 입장도 나름 들어봐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피해자 측의 입장을 듣고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군 측의 지금 수사하는 군 당국의 객관적인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피해 병사의 어머니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아드님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이죠? 네, 상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눈다면, 예. 육체적으로는 뭐, 보도된 것 같이 오른쪽 팔찌뼈가 저기 으스러졌는데 수술 잘 된 상태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지금 가족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 예. 가족분들이 이제 더욱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실 텐데 지금 아드님께서 그 군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28일 이전 우리 아이가 극단적인 행동하기 전에 그렇죠. 그때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셨어요. 그 이후에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바로 들은 건 병원에서 이제 1차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는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는 이제 제가 진정하기 하루 전에 들었고요. 1차 피해라는 것은 이제 구타가 있었고 그 구타를 신고하고 나서 2차 피해, 다시 말해서 기수열애와 같은 간접적인 보복이 있었다. 이것이 2차 피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헌병대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언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고를 제가 인권위에 인권위에 먼저 신고를 하신 겁니까? 이제 처음에는 소사를 이제 수사만 생각한다면 아들이 그런 행동하고 이제 다쳤으니까 군 의무대가 있대요, 군대에. 그 의무대로 옮겨서
이제 기본적인 진료를 하잖아요. 어떤 사고가 있으면. 예. 예, 그 도중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좀 정신도 없고 뭐 그런 상태에서 했고, 그것이 이제 수사가 끝인 걸로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아니,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왜 우리 아이는 수사를 안 하는가, 그러니까 그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수사가 그런 중에 끝이 날 수 있는가, 이렇게 했더니, 그 부대에서 이제 제가 그럼 복귀 위에 합니까? 하니까 복귀 위에 수사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단순한 볼절상으로 보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제소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인권위랑 거의 동시에 수사 들어갔습니다. 네. 해병대 그 사이에는 한 15일 사이에는 아무런 주사도 없었습니다. 어제 해병대 수사관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제는 사령부 수사관. 어제는 어디 수사관이요? 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수사관이요? 네네네. 맞죠? 예. 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예, 지금까지 그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저도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드리고, 예, 저는 이제 일단은 우리 아이가 워낙에 이제 1차 피해도 그렇고 2차 피해도 그렇지만 또 2차 피해 당연히 그 관계자들이 소홀하게 한 거는 뭐 모든 사람 다 인정하는 바거든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단의 수사를 제가 의뢰하지, 이제 뭐라 그러나요? 그걸 갖다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된 거는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책임자를 처방해달라고 이왕 됐으면 예. 그거를 요구했고요. 예. 나머지는 그거 요구사항은 제가 그거 요구했고 나머지는 다 성실히 수사하실 거고 이제 그런 게 없도록 하시겠다 해서 제가 일단은 예, 알았다고 기다리겠다고 했고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어쨌든 아드님 육체적이나 정신적 측면에서 쾌유가 빨리 좀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해병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피해 병사, 지금 가혹행위의 의혹이 있죠. 피해 병사의 어머님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임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번에 가혹행위 이게 그러니까 구타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타라는 거 자체에 구타를 하고 구타를 당한 이후에 신고를 했더니 그 해당 그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병사들은 딴 데로 전출이 되고 그죠? 이 피해를 받았다는 병사는 그대로 있고 기수열애를 받았다. 지금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원래 5월 22일 자대 배치 받고 24일부터 29일 사이에 맞선임 3명으로부터 자신을 포함해서 3명 정도의 후임이 세탁실과 CCTV가 없는 곳에서 욕설과 얼굴, 가슴, 목젖, 명치 등을 폭행을 당했죠. 철모를 벗겨서 이제 폭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상담사에게 얘기를 했고 상담하는 중에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중대장과 원사 행보관이 피해 사실을 인지를 했으면 15일 영창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것은 형사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즉 헌병대에 신고를 하고 사법 절차를 밟고 징계 절차인 행정 절차는 소속 부대에서 밟으면 되는 건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으니까 예. 결국은 6월 14일 이후부터 이 피해자를 이렇게 내부 고발자 비슷하게 이렇게 낙인 찍어서요. 선임병들이 갈구기 시작합니다. 뭐 그 일종의 이제 왕따도 하고요. 오침 중인 피해자에게 침대를 뭐 발로 차서 깨운다든지 간물대에 자꾸 뭐가 없어진다든지 그리고 특히 후임병들이 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수열애 아니에요? 그게. 예, 그렇죠. 기수열애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참다 못해서 이제 이건 2차 가해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왕따에 견디지 못해서 6월 28일 날 부대 3층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한 것이죠. 근데 그 기수열애, 해병대에서의 기수열애가 이게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 수뇌부 입장에서는 뭐 근절한다고 이렇게 천명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알게 모르게 계속 지속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제가 저녁쯤 해병대 사령관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이 사안으로. 예. 사령관께서는 상당 부분 인식은 뭐 이렇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수사하겠다는 것도 천명도 했고 그리고 사령관 스스로도 약간의 이제 부대 해병대 이사단에 좀 이제 잘못된 사후 대응이 있었지 않은가라고 판단해서 재수사를 지시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후 대응이라는 것이 미약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형사처벌이라든지 가해자들에 대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안 이루어졌다라고 사령관께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사령부 차원에서 재수사를 지금 지시한 거거든요. 예. 차단 너네는 빠져라. 예. 이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 어제 헌병대 수사관들이 이제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분당 국군 수도병원에 이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인권위도 그 사전에 이제 조사를 다 마무리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맨 처음에 조사를 하긴 한 거죠. 그죠? 사단 차원에서. 사단 차원에서 수사를 하진 않았죠. 예, 조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한 일종의 자기 부대 내에서 그냥 그렇죠. 징계 절차만 밟은 거죠. 근데 그 징계가 결국은 가해자를 딴 부대로 전출시키는 거에 그쳤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리고 포함해서 피해자도 15 이제 그대로 예? 놔두고 거기에다가 기수열애 당하게 한 방치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네, 뭐 그렇습니다. 통상 이제 가해자를 전출시킨 것은 잘한 건데요. 예. 피해자는 전출 안 보는 게 저희들은 많이 그 상담할 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어딜 갔든지 굴러온 돌 비슷하게 그 업동이 취급을 받습니다. 부대를 옮기게 되면 피해자가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건 좋은데 사법 처리로 단절을 해야지만이 이 가해자를 두둔했던 또는 가해자의 동기들이 그 편을 안 듭니다. 이것은 분명한 범법 행위다라고 이제 천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은 것이 저희는 좀 화를 키우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벌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엄벌보다는요. 예.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적절한 처벌이 뒤따라야 되는 게 맞죠. 어느 세계에서나 범죄라는 것은 일어납니다. 예. 다만 그것을 누굴 중심으로 푸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부대의 맞습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푸는 게 맞고요. 무엇보다도 외부에서 투차제가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윤일병 사건 이후에 예. 감시기구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 이것도 계류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빨리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군사법 체계를 독립시키는 방안도 함께 국회가 법률을 이번 그 하반기에는 반드시 좀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피해자 측의 입장을 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군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전번 기업이죠. 일본의 미쓰비시 머리티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제 노역에 끌려간 미국 포로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직접 미국으로 가서 머리 숙여 사과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한국과 중국, 영국과 같은 다른 강제 노역 피해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더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미쓰비시 측이 미국 강제징용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 대법원에는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건데요. 지난달 26일이었죠.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광주 고고법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겁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끌려갔던 소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오늘도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사과를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걸까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할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미쓰비시 머트리얼 측이 미국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기가 막히셨죠? 기가 막히지. 부담도 눈물이 박히고 억울하고 풀어서 못 살겠어요, 참말로. 그렇죠. 저희 옆에서 봐도 진짜 화가 나는데, 네? 이게 힘 있다고 사과하고 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 역사를 왜곡해도 되는 건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예? 그것이 말이라고 합니까? 사실은 분명히 저희들한테도 와서 말 한 자리도 하는 사람이 미국 가서는 자기 발로 걸어가서 고개 숙이면서 사지오고 우리 우리 어린 나이에 14살이 간 우리 어린 소녀들한테는 가부간이 어떻게 70년간 말 한 자리 했고 악도고 말만 해자치고 우리나라에서 저때 무엇을 한 사람인가 도대체 모르겠네요. 정말로 부통나서 못 살겠네요. 이래서 된답니까? 어떻게 지금 사죄를 뭐 좀 해야 반드시 우리들한테도 사죄를 해야 쓸 거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님은 14살에 끌려가셨죠? 그죠? 국민학교 재학 중에 막 올라가자마자 그렇게 갔어요. 막 올라가자마자. 예. 근데 거기 어디로 미쓰비시로 끌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만드는 공장으로.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비행기 부속 각자 목포, 나주, 강주, 순천, 여수, 오기도서 138명이 전남에서 갔습니다. 5월 30일 날 출발해갖고 6월 1일 날 도착해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경치 좋은 데로만 구경시켜주고 그러더만 한 20일 있으니까 진장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듣고 가서 거기서부터 비행기 부속 들어간 노국된 부속은 신나로 닦고 아루꼬루로 닦고 그런 일을 하고 나는 또 완성된 비행기를 비행기를 전부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페인트 하루에 몇 시간 노동하셨어요? 하루에 12시간 오고 작게야 10시간 오고 여름에는 12시간 겨울에는 10시간 그렇게 하고 페인트 칠하면서 눈에로 신나가 들어왔고 그 이상 그 고통을 당할 수가 지금도 눈을 오른 눈은 못 뜹니다. 잘 아파서. 먹는 거는 잘 줬어요 그때?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은 잘해줘서 이렇게 잘해준갑다 했더만 그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가니까 알갱이살에다가 감자 썩은 놈 섞어서 주고 실로 배고프고 아주 공습에 시달리지 또 조카 6개월 동안 이러니까 아주 공습에 시달린다가 대지진이 나서 공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구살생으로 3시간 만에 살아나오고 내 몸뚱이가 투성이요. 지금 상처가 지금도 오른쪽은 예약 쪽 갈비가 지금도 상처가 있고 오른쪽은 그 당시에 오른쪽으로 넘어진 데가 지금도 머리고 무엇이고 아주 그렇죠. 팽팽이 없어요. 아주 상처 투성입니다 지금. 아유 참
근데요, 지금 뭐 그런 데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참 이 소식 듣고도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잠을 못 잤어요. 언제도 잠 한숨도 못 자고 세상에 텔레비에 그렇게 아베 부인도 사죄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들한테는 왜 그런답니까? 우리 글쎄 말이에요. 한국에서 무슨 잘못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3대 조상들 다 할아버지 때 보통 10만 명 이상을 다 갖다가 강제 노동시켜갖고 죽고 예. 이 난리가 없는데 우리까지 소년 어린애 우리까지 들이다가 이 강제 노동을 시켜놓고 왜 저희들한테는 사죄를 안 한답니까? 예. 도대체 나라에서 정부에서 무엇을 한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못다한 일을 자기 딸이 대통령을 했을 게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 일을 먼좀 해결을 해야 도리 아닙니까? 왜 일본은 아베한테 말 한 자리 못 두고 있다는 오니 도대체 뭐이답니까? 답답해 잘 죽겠지 억울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돈도 이런 거 돈이지만 아니겠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우리한테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도 뉘우치고 사죄만 좀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70년이 되도록 이날이 때 가슴에 못 박히고 눈물로 세월을 산 이 나라를 기다린 것이 눈꼽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뭔 일이답니까? 나라에서도 도대체 뭐 한답니까? 예. 울어서 죽으란 일밖에 더 돼요. 예. 지금 저 할머님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내 나이로는 호적상으로는 그때 옛날에는 이 2살씩 석이고 나서 온 나이는 87세입니다. 29년생. 예, 그러시군요. 일본에 가셔서 또 일본에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당당함을 잃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전 세계가 아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이제요 오늘 줄지 내일 줄지 모르니까 예. 기자님들이 잘 좀 설득해서 아베한테 반드시 사죄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언론뿐만이 아니고요. 온 국민이 반드시 극우로 나가고 있는 아베로부터 과거 역사에 대한 확실한 사과를 받도록 노력할 겁니다. 예. 8일날 가갖고 나고야 동경 일본 국회에 가서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예. 하루심에 가서 말하고 또 15일날 서울로 가서 이제 일본 예. 대사관 알겠습니다. 앞에서 낭독하고 예. 그러고 왔습니다만 예. 지금까지도 이런데 세상에 미국까지 근무하면 미국까지 가서는 예. 사죄하고 왜 우리 한국한테는 그렇게 무시무니 그런 악독한 인간이 어디가 있답니까? 예, 좀 맞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시죠. 양금덕 할머니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선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선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AED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자동 제세동기는요? 심장이 멈춘 위급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장비라도 이름부터 생소하다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턴 AED나 자동 제세동기 대신 자동 심장 충격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말을 쓰는 것, 배려와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EM저에 보이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하이마트가 세일합니다. 가격 쌉니다. 무이자입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 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내 이름은 봄이. 아직은 하루 강아지지만 언젠간 든든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되고 말 거예요. 지금 봄이닷컴에서 지켜봐 주세요. 삼성화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어두운 세상에 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봄, 삼성화재.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죠? 평창 동계올림픽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인 올림픽으로 치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예.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 취임 1주년 기념해서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비용 절감을 통해서 효율적인 올림픽 치르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꼭 필요한 장비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와 협찬 형식으로 충당하겠다라는 이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일부 경기장을 줄이고 합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확인을 받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비용 절감 위해서 2020년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을 전면 재수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평창도 경기장을 뭐 어떤 식으로든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일부 경기장을 줄이고 합치는 것을 IOC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어느 경기장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합치겠다라는 것까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최근에 제기된 개폐식장을 동구장으로 건설하자라는 얘기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이 개방형 개폐식장과 동구장 건설 중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장비를 임대하거나 뭐 협찬받는 것도 예산이 절감은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 경기장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경기장을 활용해야지 예산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이 때문에 경기장 앞으로 어떻게 줄이고 합치겠다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산 개최 얘기는 지금 완전히 일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분산 개최와 관련해서는 이 아젠다 2020이 발표되기 전까지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취임 후 분산 개최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약간 이 사실과 좀 다른 면이 있는데 2013년 12월에 IOC가 이제 아젠다 2020을 준비한 이후로 근 1년 동안 IOC 내부에서 이 공개적인 토론까지 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산 개최 쪽으로 계속 이제 방향을 잡아온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한다면 국내 분산 개최는 뭐 충분히
충분히 합의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은 애초에 약속했던 경기장 신축 가운데 이 3개를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3개를 짓지 않기로 IOC로부터 합의를 얻어내기로 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예,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인데요. 오늘도 평택경찰서 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용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뭐니 해도 지금 가장 이목을 받고 있는 사건, 이른바 이 살충제 사이다 사건 아니겠어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는데 이게 지금 용의자는 구속이 된 거죠? 예, 구속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세가 좀 80이 넘으신 걸로 83세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지금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본인의 변명 내용이 이 법정에서 좀 납득이 안 된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옷에서 농약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잠깐만요. 이 할머니, 용의자로 지목된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돌아가신 할머님들하고 같은 경로당에 있었죠. 그 그렇죠. 사건 당일 사이다 마시는 현장에. 그죠? 같이 있었던 거죠. 7분 중에 6분이 사이다를 마셨고 이 할머니만 사이다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요. 예, 말씀하시죠, 이제. 그래서 이 할머니 그랬거든요. 그 할머니가 쓰러지니까 내가 이 입에 거품이 나가지고 닦아주다 보니까 이 옷에 묻은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것은 뭐냐면은 그 농약 성분이 묻은 게 이 주머니에서 묻었다는 겁니다. 주머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할머니가 쓰러진 할머니가 입에서 거품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변명 내용이 거짓이라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할머니의 범행 동기 있지 않습니까? 뭐 살충제를 넣어가지고 할 만한 지금 동기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할머니가 그 전날에 그 고스톱을 친 모양이에요. 할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10원짜리 돈 내기 고스톱을 친 모양입니다. 그때 좀 심하게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할머니가 6분의 할머니가 쓰러진 다음에 다른 할머니들은 전부 다 구급차를 부르고 신고하고 그랬는데 이 할머니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려 나가는 동안에 멍하니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범인이 아니고서는 좀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거고요. 이 할머니가 좀 정신 상태가 프로파일을 통해 가지고 심리 분석을 한 모양이에요. 좀 약간 다혈질이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심층적으로 할머니를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경찰 출신으로서 지금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범죄 혐의점이 있거든요. 용의점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예, 맞는데 그렇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이 할머니를 구속하는 게 나으냐,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게 나으냐, 이것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 판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요. 아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 할머니를 불구속 상태에서 그냥 놔두게 되면은 이 할머니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해서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실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님은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혐의 부인하려면 거짓말 탐지 같은 거 응원한 게 좋을 텐데 이건 또 거부하시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거짓말 탐지기가 그렇게 뭐 증거 능력은 없죠. 그렇습니다. 증거 능력은 없고. 근데 그게 신뢰성은 높은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이제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게 어떤 정황 증거지 직접 증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나는 안 했다라고 하는 변명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실제하고. 그래서 직접 증거를 찾는데 직접 증거라는 게 사실상 자백 외부는
자백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하면서 할머니의 심경이 변화돼 가지고 혹시 할머니가 시인하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어제 마포 홍익지구대에서 어떻게 경찰 한 분이 총기 자살을 하셨어요? 31살입니다. 아직도 결혼 안 했고요. 또 간부보생입니다. 아버지가 경찰관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찰 시작한 지 채 2년도 안 됐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홍익지구대가 서울 시내에서 홍대를 담당하는 그 지구대거든요. 제일 문제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죠. 사건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이 직원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홍익지구대 지난 6월 달에 발령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경찰관들이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제가 경찰서장을 할 때 여경의 경우에는 육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고요. 또 심지어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뭐 암에 걸린 사람도 많고요. 또 이 직원은 제가 볼 때는 유서는 쓰지 않았지만은 내적으로 심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청도 모르고 지방청도 모르고 경찰서도 모르고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살한 경찰관이 여성이에요? 아닙니다. 남성인데요. 남성인데 아직까지 유서는 안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만 오전 근무를 마치고 2층에 있는 탈의실에 가가지고 그 총으로 그 자살을 했거든요. 아니, 총으로 죽었습니다. 실제 자살인지 아닌지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살 여부는 아직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 되는 말씀이시죠? 휴대폰의 문자 내용이라든가 통화 내역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 규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또 발생했는데 은행 강도 사건, 그죠? 새마을 금고가 털렸습니다. 그것도 혼자 단독 범행입니다. 근데 제가 박 변호사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새마을 금고 쪽에서 사건이 비교적 많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새마을 금고 한번 가보세요. 경비원이 없습니다. 새마을 금고가요. 그래도 뭐 강도가 경비원 있다고 그거 뭐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도 경비원이 있으면은 좀 든든하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강도가 오토바이 100cc 타고 혼자 단독 보행입니다. 이게 근데 그 현장에 한 6명 정도 고객도 있고 했는데 제압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스총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총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마 그 사람한테 달려들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마을 금고가 상당히 많이 취약합니다. 여자 혼자 근무하는 데도 있고요. 특히 점심시간이나 이 퇴근 시간 무렵에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범죄자들이 그런 취약한 곳을 노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경비하는 분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교적 범인들이 좀 취약점을 발견할 수가 용이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돈 터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5분뿐이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총으로 위협한 상태에서 돈 넣어라 하니까 돈을 그냥 여직원이 겁내가지고 이제 돈을 넣은 거죠. 그러면 다치는 것보다 당연히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가스총이 진짜 총인지 가스총인지 그 당황하면 그거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총은 이 경찰서의 허가를 맡아가지고 소지 허가를 맡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총의 그 추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CCTV에 오토바이 지금 번호판을 가렸는데 그 오토바이 헬멧을 썼는데 그 CCTV를 통해서 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헬멧하고 오토바이 뭐 종류 이런 것만 봐가지고 사람 검거하는 거는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문이 중요합니다. 이게 초범이냐 또는 동일수법 전과자냐 또는 이 새마을 금고를 노렸다는 것은 그 전날이나 이 범행 장소에 갔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찰이 아마 탐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주 경로도 CCTV를 자꾸 보면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주 경로에 이 차량, 그러니까 오토바이하고 헬멧 쓴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CCTV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CCTV가 실제로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CCTV하고 휴대폰 위치 추적, 휴대폰 통화 내역 아니면은요. 이 범인 잡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형사들은 감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CCTV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감으로 잡으면 안 되죠. 구체적인 증거로 잡아야지. 근데 또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그 저 중국의 보이스피싱 총책이 우리나라 왔다가 잡혔는데 참 이 사람의 심리도 아주 오묘해. 이건 잡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 근데 이게 참 이 기가 사람이 막힌 사람이에요. 이 부인이 한국에 신혼여행 가고 싶다. 남편을 조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혼이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야지 한국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직원이 그래서 배신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조직원이 배신을 했다. 그렇죠. 아니면 내부에 하여튼 조직원이 배신을 해가지고 한국 경찰에 이 지금 신고했구나. 총책이 여기에 왔다 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범인을 검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획득한 자금이 20억이라는 겁니다. 20억. 이거를 되찾아 줘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보다는 이 돈이 전부 다 중국에 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안 정부하고 공안국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좀 되찾아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은 이래야겠어요. 한국이 신혼여행하기엔 아주 좋은 장소다. 신혼여행 좀 늦었으면 뭐 구혼여행이라도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공작 수사를 해야 되죠. 아니 진짜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이거 참. 자, 이번 주에도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맨날 매주마다 말씀해 주시는 뭐 하나 고쳐보자. 뭘 고칠까요 이번에? 관할 떠넘기기입니다. 자, 우리가 고소장 접수하러 가면은 이거 여기 관할이 아닙니다. 피고소인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세요. 또는 경찰서에 가가지고 수사과 가면은 이거 우리 관할 부서가 아닙니다. 형사과 가서 하세요. 형사과 가서 하면은 이거는 강력팀에 가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삥뽕을 치거든요. 검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 가서 고소장 접수하면은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관할을 어디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관할 알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행정구역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고 하거든요. 관할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을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국민은 제일 가장 가까운 경찰서든 검찰처든 여기에다가 접수를 하면은 거기서 관할을 조정해주고 이송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서울 시내에 있는 경찰서끼리 서로 삥뽕 튀깁니다. 내 관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골치 아픈 거 맞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을 사실상은 없애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나라가 바닥이 좁거든요. 국민들은 관할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역시 현장에 계셨던 분이라서 아주 그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목조목 잘 긁어주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택경찰서 서장을 지내셨죠. 박상윤 변호사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어스 김치 톡톡.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신율의 출발새 아침 화요일 순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만 하지만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